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코스닥, 코스피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였고, 예, 거래소 코스피 시장은 양봉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매수가 크게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역시 개인은 1조 원의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기관은 1조 원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매도는 지속되고 있고요. 예, 알테오젠 매수가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와요. 지금 외국인들은 반도체에 꽂혔고 기관도 역시 반도체 중소형주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거의 자금이 몰리다시피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코스닥의 대형주인 그 알테오젠이라든가 다른 업종들은 좀 매수세가 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1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셧다운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방 공무원들이 대량 해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뭐 수십만 명 정도, 예, 많게는 수십만 명, 적어도 한 4, 5만 명, 예,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1시 이후에 시장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셧다운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역시 서로 민주당 탓이다, 공화당 탓이다, 서로 내 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셧다운 때문에 금 선물이 3,900달러까지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셧다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대량 해고는 곧 금리 인하의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는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지지층들이 주로 오바마 케어를 원청 외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인간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 연봉 8천만 원은 서민입니다. 연봉 우리나라 뭐 1억 받는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1억 받는다 그러면 고연봉이구나 하지만 지금 이 오바마 케어의 기준에 연봉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미만은 바로 오바마 케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민층에 속하는 그런 연봉입니다. 우리나라랑 틀려요. 한 1억 5천 정도는 벌어야 중산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그 청소 있잖아요.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 연봉이 1억 2천입니다. 아무튼 정치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고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요거죠. 9월 고용 보고서 여기에 나오질 않아요. 여기 3일 날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물가라든가 노동 성장 지표 이런 모두 다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말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바로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다라는 게 나와 있죠. 지표가 안 나오니까 이 지표로는 딴지 걸 수가 없고 또 지금 과반수를 잡아가잖아요. 연준 인원 중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이게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보건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파국이 단기간에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다. 최고 오랜 기간이 35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는 쉽게 끝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론이 중요합니다. 여론이 좀 많이 불리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동업 고용지수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고용지표 요거 보고 금리 인하 결정을 하고 있는데 요거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온다라는 거. 요게 이제 금리를 상관없이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CPI도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 15일 넘어가면 발표 못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깜깜이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드워치의 그 금리 인하 확률이 엄청 올라갔어요. 94.6%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한
100%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94%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금리 인하 되면은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들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화이자나 머크 많이 올라갔죠. 화이자가 약가 인하를 합의했습니다. 관세 3년 유예해주고 뭐 최혜국 대우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합의를 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그러면서 화이자, 머크, 뭐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제 올랐고, 또 여기에 알테오젠의 그 기술료까지 받아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주식이 빠졌습니다. 참 답답해요. 요거의 원인은 단지 말씀드리면 수급입니다. 딴 게 없어요. 거래소에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매도하고 거래소는 매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재료들이 반응을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료도 상당히 많이 받은 거예요. 한 200억에서 300억도 좀, 한 200억 정도에서 300억 사이 정도 봤었는데, 한 300, 한 50억 정도 들어온 거니까 상당히 잘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마일스톤이잖아요, 이거. 마일스톤은 기술료인데, 요거 말고, 이제 앞으로 받게 된 거는 이제 판매에 따른 마일스톤이 됩니다. 판매 마일스톤. 판매, 기술료라고 그럴게요. 판매 기술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언제 받느냐? 요게 이제 합의를 받습니다. 머크하고. 그래서 분기마다 들어와요. 분기마다. 분기. 그래서 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이 판매 마일스톤 1.4조 원 정도, 1조 4천억 정도를 분기마다 쪼개서 받을 겁니다. 요게 이제 뭐 매출이 얼마냐? 매출이 뭐 20조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받느냐? 아니면 뭐 10조 원 넘어갈 때보다 받느냐? 뭐 말이 많았었는데 확실하게 알테오젠이 얘기했습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받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뭐냐? 자,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판매되면서 늘어나는 분기별로 수익이 잡히는 거예요. 프로테지가 이제 내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요게 한 4월 정도 나올 거예요. 4월. 4월 중순이나 뭐 말쯤에 나올 건데, 요때 이제 나오겠죠. 요때 이게 뭐 이 관련된 마일스톤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7%라는 얘기도 있고 뭐 5%라는 얘기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이 프로테지가 나옵니다. 추정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이 늘었고 이거에 따른 각 주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받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정치가 좀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마일스톤은 이제 시작이다. 받을 거를 받는 거다. 인보이스 발행부터 30일 이내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는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10월 달은 이제 4분기 실적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요거 제가 장중에 올려드렸던 이제 매일경제 엄민영 애널의 인터뷰 여기에 나와 있었고, 여기에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길어요. 요약해 놓은 거 이렇게 뭐 많이 나와 있는데,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임상 기간 동안에 이제 상당히 힘들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코스피 이전 후 코스피 이전 후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으로 주가가 크게 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멀티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 셀트리온이 현재 약 4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를 잡고 얘기하고 있고, 삼성이 1조에서 뭐 1조 후반대에서 2조 정도 보고 지금 70조 정도를 하고 있다. 역시 멀티플을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있을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알테오젠이 1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소 셀트리온이 40조인데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것. 최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1조 7천억에서 2조 원대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삼성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히 얘기한 건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지금은 기술 수출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 무조건 거래소 이전해야 됩니다. 거래소 이전이 나와야 약발을 받는 시점인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재료가 있죠. 인피니지 뭐 여러 가지 IH산교, 에너투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오랫동안 반영하지 못합니다. 단기적인 이렇게 이슈로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시장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시장에서 이거를 끌어내려면 요렇게 요게 바로 그때 거래소 이전 형인우 2대 주주가 얘기해가지고 양봉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끌어올리려면 뭐 기술 수출 같은 걸로 잠깐 올릴 수 있는데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금방 떨어져요. 요거 다 그런 거거든요. 요거 말고 뭔가 거래소 이전이라는 확실한 라운드 2가 나와야 좀 치고 나갈 겁니다. 요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알테오젠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조정,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재료 발표하면 빠지고 재료 발표하다가 뭐 특허 때문에 빠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단지 여기 시간에 약간 시차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누가 뭐래도 반도체 종목들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기관들이 아주 그냥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년 만에 오는 호황이다 막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기관들은 결국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현혹해서 높은 가격에 개인한테 팔아먹는 게 걔네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뭐 반도체가 뭐 3년 사이클이나 5년 빅사이클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거의 이제 8분 능선, 9분 능선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거의 왔다고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목에 찼어요. 뭐 10만 전자, 뭐 20만 전자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또 작은 뉴스 하나만 나와도 빠질 수 있는 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4천 5천 만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올려가지고 지수를 여기서 4천 만들고 5천 만들잖아요. 반도체 주식은 올라가겠죠. 근데 여타 종목들은 그렇게 썩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더 가려면 좀 쉬었다 가야 돼요. 쉬었다가 다른 업종도 좀 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하반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2번 더 나올 수도 있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역시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거죠. 반도체를 지금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안 올라갔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내년까지 이어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올라탈 거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보다. 반도체를 살려면 상당한 이제 바닥에서 최소 60% 70% 이상 올라간 주식을 사야 되고 바이오 섹터는 좀 쉬고 있고 요런 거죠. 그래서 뭐 좀 단타치고 조금 이게 매매가 빠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반도체 매매하셔도 됩니다. 잠깐 먹고 나오고 뭐 이런 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다시 팔고 반도체를 가겠다? 요거는 조금 리스키 하겠죠. 반도체도 언젠가 좀 쉬었다 갈 거예요. 그때 또 봐서 기회를 봐서 매매하셔도 되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 조방원 다시 조선주 다시도 움직이고 있고 방산, 원전 이쪽도 좀 새롭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듣자니까 반도체 많이 올라가지고 기관 애들이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지금 차익 실현을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그것도 얼마나 지금 뉴스에 보면 맨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그런 기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예요. 동시효과하고 내일 오후부터 아마 좀 프로그램 매매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동시효과. 근데 옵션과 관련된 동시효과 매매는 선분 옵션 만기랑 틀려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진 않지만 일정 종목들 그리고 또 그 단타를 좋아하는 외국인들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눌러가지고 만들든지 위로 올리든지 만든지 만들어서
콜이든 풋으로 수익을 크게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의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장중에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 바이오 기업도 화이자, 머크 많이 올라가지고 또 거기다가 마일스톤까지 나와서 오늘은 좀 양봉으로 좀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개인들만 사고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 시간은 알테오젠의 편이라는 거, 이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